네,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약 3,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2년 2월 2일.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싹 다 내려갔지만 히파쿠르 서리의 유튜브 채널엔 강차백, 강력하고 차가운 피드백이란 이름의 방구석 래퍼분들의 작업물을 듣고 평가하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텐츠의 2회차에서 한 래퍼분이 레이지 장르를 들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했죠. 이후 곡을 다 듣고 난 손신바는 라임 맞추려는 노력 좀 해라. 이쪽 장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라임 잘 지키고 랩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만큼 기본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라는 식의 피드백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몇몇 시청자들은 이런 류의 음악은 라임을 떠나 청각적 쾌감 느끼려고 듣는 거다 라며 반박했고, 그렇게 양측의 언쟁이 오가던 중 여기서 또 다른 시청자가 나타나 이렇게 물었죠. 그럼 예스주니어 음악은 어떤가요? 근데 시청자들과의 대화에 이미 분노 스택이 꽤나 쌓여있던 손신바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스주니어 24 씨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몇 개 들어봤는데 나는 못 듣겠던데? 자, 이 소식을 접한 예스주니어와 그의 음악 파트너 김감전 형님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 쪽에서 선빵이 들어온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협공을 가하며 손신바를 무차별적으로 저격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하이퍼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다. 손신바 아티스트 채널에 손신바 솔로곡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검객 손신바도 그저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들의 공격에 하나하나 대응하며 세 사람은 하루 종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죠. 이처럼 소모적인 싸움이 길어지자 손신바는 이 비피를 랩게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는지 사건 발단 하루 뒤인 3일에 디스곡 우를 발표합니다. 레이지 쪽 빨고만 하이퍼팝 그 장르 쪽 버스 난 파여나가 뉴람 93년 하여간 일부러 단수로 써준 건 알겠냐 임마 힙합 is not pop if you call it then they stop 내가 건 이 시비가 가장 힙합에 가까운 순간이 될 테니 세계돈의 인생에. 손신바는 리아나의 우우 비트를 차용하고 노래 제목을 우메하다의 우로 치환함으로써 디스곡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예스주니어와 김감전의 라임 운용과 장르 이해도를 비판하는 데 집중돼 있었고, 추가로 과거 예주가 한때 여러 래퍼들의 관역이었던 조광일 선생님을 디스했던 전적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완전 애들 상대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디스전을 벌이는 건 그림이 좀 웃기지 않나 싶은데, 손신바는 디스곡 발표 당일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자신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직접 설명을 했어요. 짧게 요약하자면 예주 음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구석이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판을 한번 깔아줬단 거였죠. 뭐 상대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다는데 절대 물러설 이 듀오가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반격의 첫 주자가 의외였어요. 손신바의 직접적인 언급 대상이었던 예주가 아닌 감전이 형님이 먼저 나섰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만의 계산된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지는 6회로 패버린다. 진짜 딱 이 말에 들어맞는 그림을 연출했으니까요. 김감전은 손신바의 저조한 상업적 성취, 합작 및 컴필 앨범보다 덜 조명받는 개인 작업물들, 그리고 지나칠 만큼 진지한 그의 태도 등을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듯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거기에 요동치는 808 드럼과 중독적인 신스, 박자를 거스르고 뱉고 싶은 대로 뱉는 듯한 랩, 그리고 오토튠을 먹여 코믹함을 더한 목소리까지 포개지며 마치 디스랩의 새로운 유형을 창조한 것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물론 이 형님의 기본적인 실력 자체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리스너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랩으로 주는 순수 재미와 함께 이렇게로도 디스를 할 수 있다는 강한 임팩트를 남겼죠. 다채로운 랩핑과 라이밍 혹은 랩 스킬로 오는 속배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RAP 밴드자 손신바 하지마 데일리 5명의 감상자 신바와 짜니 어깨에 힙해 어떻게 땡기니 멜론 프로필에 네 이름은 군입한 나비와이를 비롯한 다양한 래퍼들 뒤에.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김감전에 뒤이어 예주도 디스곡을 공개하죠. 뭐 비트는 예상대로 이번 디스전의 트리거이자 자신의 주무기인 하이퍼팝이었고, 디스의 주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손신바는 라임에 집착하는 늑다리 래퍼다, 또한 DC 인사이드에서 여론 조작하는 래퍼다. 이 두 전제를 중심으로 디스가 이어졌죠. 뭐 라임에 관해선 스윙스 형님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형토링을 따로 진행했을 만큼 디스전이 발발했을 당시 힙합씬 내에서 뜨감이었지만, 손신바의 여론 조작설은 예상외로 조용히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손신바가 복수의 힙합 커뮤니티에 다른 래퍼들을 비방하면서 본인을 올려치거나 제키와의 신바 만나고 더 귀여워진 같은 이상한 글들을 작성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 손신바도 그전부터 인터뷰와 라이브 방송, 심지어 음악으로까지 강경 부인하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엔 저렇게까지 부인하는데 설마 진짜 그랬겠어? 하는 분위기가 주류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짧게 정리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구하는 것들은 주면 줄수록 타진요 때 봤잖아요. 주면 줄수록 더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바닷물같이 돼서 어차피 나라고 정해놓은 이상 내가 뭘 보여줘도 나라고 할 텐데 제가 거기에다 에너지 쓸 겨를이 어디 있으면 거기다 내 개인 정보를 까라고? 못 가죠.
디스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자정이 되기 전 손신바는 테스트란 곡을 발표했고 장르와 스타일이란 말로 갑옷을 두르며 실력을 감추려고 하는 김감전과 예주,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지지하는 리스너들까지 모두를 비판했죠. 그러나 김감전도 이에 지지 않고 이틀 뒤 무파사톡2로 옹수하며 손신바의 어떤 교조적인 태도와 신 안에서의 위치를 재차 언급함으로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손신바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 마냥 같은 날 밤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맞디스라기보단 종전을 선언하는 내용의 곡을 드랍하면서 이 디스전의 샷다를 내리고자 했어요. 이번 디스전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푸는 식으로 말이죠. Keep strong 힙합 한 발이라도 걸쳤다면 어차피 이건 이득 하나 볼 게 없었단 걸 나의 선택이 징그러운 말 됐지만 악으로 깡으로 뱉어 I did it for hip hop 그 실력을 가지고 랩을 뱉어대도 듣는 사람은 본인 자급자족 래퍼 한번 듣고 많은 일회용품 래퍼 무파사의 렉처 1 뭐 한쪽에서 이렇게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김감전 역시 여기서 더 진행하면 뇌절이라 판단한 것과 아울러 당시 인디고 계약건이 맞물린 시기이기도 했기에 세 사람의 디스전은 이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예스주니어의 인스타 스토리에 라임 논쟁 종결이란 캡션과 함께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되죠. 뭐 사실 이번 디스전의 주요 쟁점이 사생활 폭로 같은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 장르와 라임 같은 음악적 견해차였던 만큼 딜교환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진 않아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과 달리 감전이 형님은 약간 좀 뚱한 표정인데요. 아직 뭔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요.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손신바가 홍대 모 클럽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주와 함께 그를 잡으러 향했는데 당시 본인은 미성년자였던 터라 성인이었던 예주만 클럽으로 입장했다 합니다. 그렇게 한 20분쯤 지났을 무렵 내심 유혈 사태까지도 기대하고 있던 김감전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갑자기 두 사람이 짱친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상황이 종결됐음을 인지한 그는 그 이후로 손신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죠. AP 사이드피에서 그가 에이스급 활약을 펼쳤을 때 손신바가 디스전 내내 부정했던 그의 음악성을 인정해줄 정도의 관계로요. 그러나 손신바의 다중계정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0년 그리고 그 시점 이후 4년 뒤 이센스와의 랩네스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110.12의 진상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힙합 갤러리의 몇몇 유저들이 상당히 조직적인 팀을 꾸려 그의 과거 행적들을 낱낱이 파묘해 사건의 윤곽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 그는 결국 110.12가 자신이었음을 시인하는 사과문과 함께 커리어에 기다란 빨간 줄을 남기며 신에서 퇴출되는 엔딩을 맞았죠. 래퍼라서 욕 먹는 게 맞죠. 왜냐면 래퍼가 지켜야 되는 룰을 어겼잖아요. 그거 엄밀히 따지면 룰 어긴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래퍼라서 더 욕 먹는 거야가 아니고 래퍼니까 욕 먹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디스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무파사톡을 발표한 김감전이었어요. 당시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줄 몰랐지만 래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태로 추락한 상대를 야무지게 돌리는 데에 최적의 가사였던 데다 이게 또 사운드적으로도 강렬한 뱅어여가지고 클럽 같은 베뉴에서 틀면 사람들 턴업시키는데 장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현재 김감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고요. 한편 지난 9월 공개된 디젤의 손신바 디스곡에 따르면 그가 복귀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김간지 형님 피셜, 손신바가 따로 준비 중인 은밀한 복귀 플랜이 있다 하는데 과연 그게 모두가 예상하는 쇼미더머니 12를 통한 복귀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촬영장 안에 들어가면 몇 다리 건너 아는 래퍼들 엄청 많을 텐데 그 시선들을 전부 감당할 각오로 참가하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선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뭐 암튼간에 그가 정말 어떤 경로로든 복귀를 할지 아니 복귀가 가능하긴 할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